자, 이제 또 얼리얼에 대해서 쭉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봤을 때 이제 간단하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얘가 어떻게 처음 열고, 그리고 얘네 여기 오른쪽 위쪽에 있는 월드 아웃라이너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뭐고,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식으로 넣고 임포트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임포트 한 거에다 텍스처는 어떻게 적용하고, 뭐 이런 거를 봤었어요. 근데 이제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얼리어를 이제 다룬다 라고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저거를 해야 돼요. 이거 그 아티스트 쪽에서는 메테리얼 다루는 거를 이제 좀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노드 보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여기 보면은 컨텐츠라고 돼 있는데 컨텐츠 폴더를 다루는 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 보면, 자, 이제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컨텐츠 폴더가 있거든? 컨텐츠 폴더. 이게 최상위 폴더인데, 컨텐츠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간단하게, 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구분을 좀 크게 나누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아키텍처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키텍처라는 단어 자체가 구조물, 뭐 이런 말이거든? 여기 구조물, 뭐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쓰겠지. 그지? 약어로 이렇게 쓰겠죠. 다 쓰든지 약어로 쓰든지, 그죠? 여기까지 쓰더라고, 보통 I까지. 이렇게 쓰거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뭐 맵, 해가지고 맵이 있고, 음. 맵은 배경이겠죠, 말 그대로. 자, 그리고 메테리얼. 이거 이런 메테리얼. 미리 만들어져 있는 메테리얼들이지. 이렇게 깔아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바닥도 있고. 그죠? 아니면 또, 이게 바닥이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물일 수도 있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메테리얼. 요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메테리얼. 요것들이 메테리얼들 쭉 있고요. 그리고 메테리얼들에 쓰이게 된 텍스처들. 이게 좀 보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예. 요 텍스처들. 이 메테리얼에 들어가게 된 텍스처들. 이쭉 있고, 그리고 파티클. 이 효과들인데, 이런 효과들이 여기 왜 있나 모르겠네. 재밌는 애네. 생성될 때 한번 꽝 하고, 응. 얘는 뭘까? 얘는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불꽃이고, 요런 오브젝트들도 있겠지. 이런 거. 이거는 템플릿, 파티클 시스템이구나. 파티클 컴포넌트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 수가 있나? 이런 것도 있겠네.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제 보통 뭘 다루게 되냐면 저거를 다루게 돼요. 메쉬, 그리고 메테리얼, 그리고 텍스처, 이렇게 세 개. 그래가지고 메쉬랑 메테리얼, 텍스처 이렇게 세 개를 다루게 되니까 뭐 여기서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겠지. 컨텐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은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구조물보다 상위에 있는 건 뭐가 되냐면
환경이 돼요. 환경. 이게 상위에서 하위로 점점 내려가는 거야. 환경이 ENV가 되겠죠. environment가 되겠고, 환경 안에 건물들이 있겠고, 환경 안에 지형이 있겠고, 환경 안에 소도구들이 있겠죠. 소품들. 이 소품들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마차 아니면 뭐 그런 막 건초 더미 뭐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뭐 뭐라 물레방아 뭐 이런 거 건물이라고 하기엔 조금 뭔가 조금 잘 모르겠는 그런 그러나 배경에서 매우 크게 사용되는 이런 것들. 그 지형은 말 그대로 지형이죠. 땅엔 땅, 뭐 계곡, 산, 뭐 아니면 뭐 도로 이게 전부 다 지형에 포함돼. 건물은 말 그대로 건물이에요. 뭐 메인 건물 메인 건물이라고 안 하지 건물을 랜드마크라고 하죠. 근데 이게 꼭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건물이 아닌 랜드마크도 존재하지만 이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이거. 예. 메인으로 사용되는 그런 건물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있겠고 환경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각각 다 어떻게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메쉬 그리고 메테리얼 그리고 텍스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요런 폴더가 요 안에 각각 다 나뉘게 돼 있는 거라고. 이렇게 나눠야 돼요. 원래 나누려면 그래야 이게 뭔지 알아볼 수 있어. 당연한 거였지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각각 계층 트리 구조 트리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안 나눠 놓잖아.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 컨텐츠 안에 오늘 날짜로 폴더를 만들었다고 쳐. 170519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걸 다 때려 박아 넣었어. 파일은 약 2800개예요. 그리고 이름은 가끔씩 뭐 111. 뭐 TGA 아니면 뭐 new 뭐 FBX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게 2800개야. 이거 작업 불가죠. 이게 작업 불가야. 아무도 못 알아봐. 나도 못 알아봐 나중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작업되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작업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고 그 폴더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경은 이렇게 나뉘겠고 그럼 캐릭터는 어떻게 나뉘느냐. 캐릭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플레이어블 캐릭터랑 PC라고 하지. 그리고 넌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있어요. 이거 NPC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플레이어블 캐릭터, 넌 플레이어블 캐릭터 이렇게 나뉘는데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은 주인공 이름이 있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공 이름을 유저가 직접 기입해서 하는 그런 게임도 있어요. 그 두 개는 다 다르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어떤 거를 예로 들 거냐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다루게 되는 3D 게임의 PC 사양의 그리고 일반적인 액션 RPG 액션 RPG를 만든다 라고 치죠. 뭐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이제 PC가 이름을 적는지 아니면 이미 이름이 있고 그리고 얘가 픽스가 되어 있고 옷을 안 갈아입는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조차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가가지고 우리 게임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있잖아. 이게 느낌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메뉴 뭐 파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를테면은 베스킨라빈스에 들어가가지고 햄버거 주세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격이 달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나 이제 나한테 이제 이 말을 처음 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기 거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뭐 어디를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스스로 한번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게임이 어느 정도의 장르고 어느 플랫폼이고 뭐냐에 따라 가지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이를테면은 내가 지금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정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게임이 퍼즐이다. 얘가 갑자기 사라져. 얘가 갑자기 없어져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왜? 퍼즐의 캐릭터가 왜 등장해? 블럭이 등장하죠. 블럭은 뭐야? 소품이지. 근데 이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 장르에 따라서. 갑자기 그냥 항목이 사라지는 거야, 그냥.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레이싱 게임이다. 레이싱 게임이어도 PC는 등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자리에는 PC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얘가 등장하게 되지. 차. 차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잘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일단 액션 RPG냐 아니면 무슨 또 다른 게 또 게임이 뭐 있는데 어떤 게 있겠냐면은 어드벤처 게임이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안 만드는 거. 만들긴 하지만 성공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어드벤처. 근데 어드벤처 쪽으로 가게 되면 주인공 이름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짓지 않아. 주인공 이름이 이미 있어. 그리고 주인공이 게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뭐라 그래야 되지? 유저가 막 옷을 집어가지고 옷을 막 이것저것 편집해서 입지 못해요. 아니 뭐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편집해서 입을 수도 있겠는데 컨텐츠 내에 그거를 잘 제공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스토리의 몰입도를 위해서 캐릭터는 픽스가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다고. 이를테면 소설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처럼 얘가 갑자기 무슨 뭐 정장을 입고 있다가 힙합퍼 옷을 입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PC 게임들 중에서 액션성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임들은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플레이어의 개성을, 그러니까 유저의 개성을 플레이어에게 이렇게 넣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저의 성향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커스터마이즈 시스템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죠. 어드벤처 게임처럼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텍스처를 어떻게 만들든 간에 별 어려움 없이 제작할 수 있어요. 맵 한 장에 다 때려박아도 되거든 이건.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아무렇게나 나눠놔도 돼. 아무렇게나 나눠놔도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규칙은 있겠지. 대신에 이제 그 규칙을 내가 만들어서 넣어도 된다고. 왜냐면 캐릭터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의 텍스처 셋이 필요하고 하나의 메테리얼 셋만 있으면 돼요. 이 중복이 될 필요가 없어 얘네가 서로. 왜냐면 하나의 캐릭터에 하나씩 연결되니까. 근데 이제 액션성이 들어가는 PC 게임 그리고 3D 게임이다 이러면은 내가 그 유저가 PC에게 옷을 막 여러 가지를 갈아입힐 수 있게 돼 있다 이러면은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정말 잘 짜내야 돼. 서로 여러 개가 막 서로 바뀌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폴더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좀 서론이 길었지.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각 카테고리별로 묶여지게 돼. PC가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직업이에요. 직업군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과 입을 수 없는 옷이 결정이 될 때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얘가 뭐 금속,
되게 중금속의 무거운 옷을 입는다 이럴 때가 있고, 뭐 가죽으로 돼가지고 조금 무게는 있지만 그래도 입고 움직이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천 이래가지고 또 따로 정할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나눠. PC 캐릭터 안에 이렇게 세 개의 폴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 폴더 안에 각각 어떻게 들어가냐면, 금속의 투구, 금속의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상의, 금속의 하의, 금속의 장갑, 금속의 바지, 금속의 부츠,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5벌로 나눴는데 이게 꼭 반드시 5벌로 나눠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3벌로만 나누게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투구가 사라지고 상의 하의만 나눌 때도 있어. 근데 그거는 게임 기획자의 의도에 맞춰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최대나 최소나 어쨌든 요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면 이거 이해하지?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투구 안에 메쉬가 있어요. 그리고 투구 안에 메테리얼이 있고, 투구 안에 텍스처 셋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외워야 됩니다. 이게 회사에서 하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재미없고 좀 지루할 수 있겠는데 외워야 돼요. 근데 난 이거 되게 재밌던데. 이거 천성인가봐. 이게 타고난 직업이죠. 난 이게 막 이렇게 막 나누고 막 너무 좋더라고. 희열을 느껴 막 여기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이거 막. 투구에 메시가 있어 막 이러면서. 투구에 메테리얼이 있어 이러면서. 투구에 메테리얼은 16개야 막 이러면서. 16개고 각각 레벨로 나뉘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레벨 0부터 레벨 만렙까지, 60렙까지. 그래가지고 단계를 막 나눠가지고 몇 렙 구간에서 어떤 아이템을 착용하고 뭐 이런 거. 나 이런 거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천성인 천성. 그리고 그거를 테이블로 정리해놓고. 나 되게 막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이런 거 막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투구, 뭐 메시, 메테리얼, 텍스처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거. 가죽 천 다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PC 안에 또 의외의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무기 카테고리야. 이거는 이 카테고리는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 들어가요. 잠깐만. 이거를 이게 방어구니까 방어구를 암즈라고 하자고. 암즈가 무기냐 방어구냐? 이게 방어구지. 아머가. 예. 아머가 방어구고, 암즈면은 방어구와 무기를 전부 다 포함한 거고, 웨폰이 무기죠. 그죠? 무기 세트. 그래가지고 뭐 이게 방어구 세트, 그리고 무기 세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지. 그래가지고 무기 세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무기도 뭘로 나뉘냐면은 뭐 칼, 뭐 도끼, 활, 방패, 창,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무기가. 이게 다 근데 지금 내가 말하고 뭐 이러는 게 다 냉병기지. 냉병기. 냉병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저기 뭐지? 그 화약이 등장하고 그 소총병들이 등장하기 이전의 무기 그 체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판타지라고 하는 게임들 있잖아. 자, 여기 가서 봅시다. 게임잡 가가지고 뭐 채용하는데 적당한데 아무데나 하나 들어가자고. 모델링. 자, 이게 쭉 보면은 조이시티 들어가서 쭉 보면은 실사풍의 3D 캐릭터 리소스 제작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말고 또 뭐 없나? 이게 진짜 판타지 진짜 너무 흔해가지고 바로바로 나오는데, 거의 아무데나 막 클릭해도.
이쯤인가?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거를 나누는 기준에 있어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여러분들 모집 공고에도 봐도 그게 장르에 이런 게 들어가요.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야. 모집 공고 장르에. 근데 이 장르를 아냐 모르느냐는 이거를 아냐 모르느냐로 따지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기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정보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정보 중 하나야. 왜냐면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게 되는데 그 냉병기라는 게 그 저기 화약병기 나오기 이전에 세대 때 나왔던 그런 무기 체계예요. 그래가지고 방어구랑 그런 무기랑 이런 게 다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흔히 판타지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게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 있다. 거의 무조건이야. 다 써 그냥. 그리고 웃기는 건 뭐냐면 플레이어들 중에서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핵병기 쏘면 되는데 왜 칼이랑 방패 들고 싸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게임 중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없거든.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보통 게임을 선택하고 그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할 때 그 게임 내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할 때 거기에서 뭘 막 시키잖아? 그러면은 그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요. 왜냐면 자기가 처음에 그 게임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선택하면은 선택한 이후에는 그다지 큰 질문을 안 한대요. 내가 옛날에 그거를 그 시나리오 같은 거 쓰는데 거기서 들었거든. 그게 뭐 무슨 그게 막 논리가 있는데 더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하겠어. 어쨌든 이게 판타지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또 여기 시스템 내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나? 어, 딱히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데는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돼. 그래가지고 폴더 구조를 이렇게 짜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짜야 돼. 그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를테면 하나 만들어 볼게. 그냥 직접 여기다가 뭐 이 워크가 있고, 여기가 내 작업 폴더인데 작업 폴더 내에다가 새로운 작업을 하나 만든다고 치자고. 그리고 프로젝트 알파, 프로젝트 알파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할 거야. 자, 그럼 프로젝트 알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환경과 캐릭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폴더 구조 나뉘는 거 보이지 지금? 이렇게 나눈다고. 그리고 캐릭터 안에는 PC가 있고, PC 안에는 방어구가 있고, 무기가 있고, 그리고 PC 안에 방어구 안에 금속이 있고, 가죽이 있고, 천옷이 있고. 패브릭이 저 패브릭이 맞나? V가 아니라 B구나. 어쩐지 이게 흔히 보던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웨폰에는 검이 있겠고요, 방패가 있겠고요, 활이 있겠고, 창도 있겠고, 도끼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있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가장 하위 폴더 안에 어떻게 돼야 돼? 메쉬, 메테리얼, 텍스처, 이렇게 나뉘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나눠놓은 대표적인 게임이 옛날에 테라라고 그랬나? 그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데이터를 여기다가 풀어가지고 가지고 있거든. 한번 보여줄게. 여기 이제 패키지서부터 시작이야. 내가 말했지? 배경이랑 캐릭터 있다고. 어떻게 거짓말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진짜로. 그지? 이 캐릭터에 들어갔어. 캐릭터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 액세서리, 시네마틱 영상에 쓰인 캐릭터들, 그리고 로비에서 보여지는 캐릭터들, 그리고 몬스터가 있죠. 그리고 NPC와 PC가 있네. 이상하게 이것도 이상하니만치 닮았지. 그지? 그리고 PC 안에 들어가 보니까 쭉 목록이 있는데 폴더로 나뉘어 있진 않지만 일렬번호로 적혀 있는 번호들이 있어. 그리고 각 번호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캐스타닉이라고 하나 있는데, 캐스타닉 F는 캐스타닉 여성 캐릭터, 그 뒤에 L이라고 붙은 거는 가죽 계열 옷, 그리고 뒤에 일렬 번호는 가죽 계열 옷의 몇 번째 티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압축 파일이거든. 이 압축 파일을 해제하면 메쉬랑 텍스처랑 매테리얼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압축 파일 하나가 폴더 하나인 거지.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전체 폴더의 개수는 810개예요.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얘네들을 넣어 놓을 수 있겠지. 넘버 001에 매테리얼 메시 텍스처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각각 이름을, 일렬번호를 다 다르게 붙여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건 뭐야? 플레이트 안에 여러 개의 그 장비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회사 가가지고 작업 같은 거 진행하고 여러분들 거 작업물에 대한 그런 거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또 아니면은 우리 게임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지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물어보세요. 팀장이나 뭐 윗사람들한테. 아니면 이제 직접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 사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도 돼요. 사장 모를 수도 있거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그것과 똑같은 방식대로 가는 거야. 이 컨텐츠 내에서. 그게 왜 이걸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돌리게 되는 거냐면, 이 게임 엔진이라는 건 있잖아. 여러분들 혼자서 이거를 구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임포트 시키는 거는 정말 게임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구간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부분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대다수의 그런 오브젝트, 그리고 무슨 뭐 환경, 그리고 뭐 캐릭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만들지만, 게임 전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부에 존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 있잖아. 이를테면 뭐 여기 보이는 이런 거라든지, 그지? 이런 플레이어 스타트, 게임 플레이어 액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프로그래머가 다뤄야죠. 여러분들이 못 다루지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이 다룰 수도 있긴 한데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거든. 그리고 뭐 이 위쪽에 보면은 그래, 여기 보이는 이런 사운드 인포트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진 않죠. 그리고 거기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전체 환경을 담당하는 이런 환경 시스템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배경이라면 여러 배경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겠고, 캐릭터라면 캐릭터에서는 이거를 담당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 구간이 정해져 있고, 그 구간에 맞춰 가지고 사람들이 각각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 그 역할에 대한 그런 규칙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대로 지정해가지고 폴더를 만들고 넣어주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서로 같은 작업을 할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디에 가서 무슨 오브젝트를 찾아서 어떤 거를 적용할 건지에 대한 거를 미리 다 정해놓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 신입과 그리고 경력자들의 그런 경험에 의해 가지고 나뉘는 거에 대한 거를 이런 걸로 척도를 나누기도 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새로 배울 때 그거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익혀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직접 파헤쳐 가지고 알아놓고 그리고 그거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식으로 바꿔서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컨텐츠에 대한 폴더 구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주면 되겠다. 근데 이게 또 판타지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가지만 밀리터리에서 이게 또 다르거든. 근데 그냥 단순히 밀리터리로 바꿨을 때 이름만 바뀌는 정도인 거지 폴더의 구조는 거의 다 이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정도의 그 폴더 구조는 외워두도록 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캐릭터를 50여 개, 70여 개 찍어낼 때는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